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대체 언제쯤 오를까?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입니다.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를 좀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명절의 영향으로 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열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나와주는 소비 물가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16일에 열리는 만기 옵션 만기를 좀 보시면서 미국 시장 체크하고 그다음에 명절 이후에 시장을 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절 연휴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점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투자보감을 보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하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역시 세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일단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인들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면서 4년 만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달성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와줌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 이런 장세에 따라서 기관들도 좀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 어느 정도 기존의 그 매도 물량이 좀 다 나와주고 매도 물량이 출현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저점을 잡아주면서 기술적 반등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매수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다음 주 전략이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16일에 열리는 이 16일에 옵션 만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장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나와준다면 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좀 연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인상되는 폭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게 안 좋게 나와준다면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명절의 영향으로 시장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도주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지만 제약주들이 어느 정도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실적주들이 상승해주고 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시간 외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 안에서 이제 실적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 있는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 보시고 그다음에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상장 폐지 사유가 있는 그런 종목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갭으로 빠진 다음에 이 영망치형 이제 삿바형 캔들이 나와준 다음에 저점을 높여주면서 단기 이평선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갭으로 하락을 했을 때 매수 타점이다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흐름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여줄 것이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준다면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수와 함께 이런 이제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단기 이평선 지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60주선은 지켜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저점 부근은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터치를 해주진 않았지만 얼추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밑꼬리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얼추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전고점 부근을 지지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고점 부근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밑꼬리가 출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해외 지수들이라든지 해외의 그런 이제 이슈들이 완전하게 지금 악재가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할 수 있는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61선 지지받아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음양 패턴 나와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음봉 때려주다가 양봉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자리매김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 수렴을 해주면서 다음 주쯤에 한번 이제 상승을 해준다면 이제 1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구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지표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주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2월 달은 급등 시세를 주는 시기는 약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우상향을 한다든지 이 지금 이제 61선 부근을 이탈을 하지 않고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빼는 그런 시장이 2월 달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월요일장에 상승을 해줄 때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그렇게 걱정할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불안정한 요소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못 해줄 뿐이지 이런 안 좋은 요소들과 이제 3월 달에 상장 폐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차례차례 이제 정리가 된다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흐름처럼 상승 눌림의 계단식 패턴이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고 좋은 종목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올해 조금 더 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장세 진단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55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3일 제약 비중 30%입니다. 14,000원에 매수했는데 언제까지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역시나 첫 번째 상담도 제약주인데요. 전문가님, 3일 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뭐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종목이 이제 호재성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와줬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라든지 어느 정도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해줄 수 있지만 26선이라든지 61선, 그다음에 21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재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61선이라든지 26선 좀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제약은 지금 26선 지지 받아주면서 이 종목이 윗꼬리가 출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다. 재상승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5,000원 돌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15,600원대가 단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좋은 시세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갈림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6선 지지받으면서 밑꼬리 달아줬고,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이제 11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봉, 월봉을 보는 것은 무의미하고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에서 한번 물량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2차 목표가는 1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제약 15,600원대가 단기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차 목표가 1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TA요. 네. TA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200원에 70%예요. 5,200원에 70%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 시청자님? 좀 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되셨군요. 네,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에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티웨이 홀딩스 5,200원에 7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차트를 보니까 좋은 것 같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한복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아버님 명절인데 어디 안 가세요? 네. 혹시 큰 집이신가요? 혼자입니다. 그러세요? 뭐 일단 뭐 혼자 하시더라도 이제 명절 연휴가 한 4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떡국도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다음 주 전략 잘 짜시라고 종목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TA 홀딩스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5,2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 종목을 고르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그 방송을 보니까 그게 조금 괜찮을 것 같다고 말들 나오길래. 그래요. 네. 일단 오늘 장에 매동을 보니까 외인 기관들이 양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다음에 네. 오늘까지 이제 시장에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했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일봉상으로 보니까 지금 이제 시세 한번 주고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 주면서 26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5,200원 돌파하면은 제가 봤을 땐 N자형 파동 나와주면서 전고점까지 볼 수 있는 구간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예, 이제 예. 주봉상으로 한번 이제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 물량 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과 벌어졌던 이경을 좁혀주면서 이 종목이 이제 탄탄하게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재시세 줄 수 있는 구간이 주봉상으로 지금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5,200원대면은 지금 뭐 낮은 평단은 아니시지만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를 한번 노려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거래량 대비 한 2~3배 정도 터져준다면은 5,600원대부터 이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구간 나와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손절가보다는 수익권에 좀 더 가까운 차트이기 때문에 5,600원에서 5,7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하시고 소량 들고 가시면서 신고가 랠리 나와줄 수 있는 구간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아, 그런데 이게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장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TA홀딩스가 이제 속해 있는 업종이 올해 주도 테마는 아니잖아요. 주도 네. 테마가 아니고 올해는 이제 등락폭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기업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주도 테마가 아닌 이상 그렇게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은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씩 이제 평단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눌림목을 줄 때 5,200원대 지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매수하고 다시 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기 대응을 하시면서 이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저점을 높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도 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갈지 안 갈지를 앞으로 이제 주가 추이가 좀 판단이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TA홀딩스 5,200원이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600원에서 5,700원 사이가 오면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주도 테마가 아니고 좀 등락폭이 좀 심한 편이라서 아주 크게 올라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580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SV 1920원 비중 50%입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손절하고 종목을 갈아타야 하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ESV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ESV는 최근에 이제 엮이는 재료가 많이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졌던 이제 뭐 LED 가로등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료 측면에서 엮이는 부분이 많다. 근데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급이 약간 꼬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셨다면 참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1,920원이라고 하셨나요? 1,920원이면은 지금 생각보다 오래 들고 계셨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수를 하셨을 때는 시총이 이제 1,000억대 이상이었겠지만 지금 이제 1,000억대를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다시 가려면은 더 많은 이제 더 좋은 호재. 제가 봤을 땐 지금 나와주는 뭐 1~20억짜리 그런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지향적인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그에 능가하는 그런 이제 뭐 실적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긴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싼 고점 틀어주고 하락을 해줬고 이 종목이 하락한 이후에 지금 손바뀜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집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한 번 더 쳐줬다면 이 종목이 바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종목이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물량을 덜 털은 것 같다.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더 털게 된다면 거래량 동반하면서 61선 뚫으면은 제가 봤을 땐 1,600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재료가 많은 종목이고 지금 보니까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또 이제 다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나왔네요.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전년 대비 상승은 했지만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이 종목이 테마 성향으로서 엮여가지고 갔던 그런 이슈들이 안 나와져서 아직은 못 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종목만 봤을 때는 이런 좀 매수를 해주는 주체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를 해서 주가를 부양해줄 수 있는 주체가 매집이 덜 끝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이 구간을 체크를 하시면서 손절과 이제 수익 구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손바뀜이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매집이 덜 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마 성향으로서 정치 테마주들도 이런 차트 만들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해주면서 한번 시세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SV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변곡 구간인 1,000원대를 이탈하면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단기 목표가는 1,500원을 잡아드리겠지만 1,920원까지는 당분간 가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이 종목이 거래량 터질 때까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은 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유가 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어지간하면 1,000원대는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1,070원에서 1,100원 사이로 한번 빠진다면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춘 다음에 첫 번째 매도 구간은 1,530원, 두 번째 매도 구간은 다음 이제 저항 구간인 1,700원대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V 1,000원대 이탈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이 단기 목표가 1,500원 말씀해 주셨는데 1,920원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70원에서 1,100원 사이로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첫 번째 매도 구간 1,530원, 다음 매도 구간은 1,7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네, 설인데 어디 안 내려가세요? 네. 집에 계속 있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뭐 그냥 갈 데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또 설 전인데도. 집이 또 딸려집이나 가야죠. 아, 그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네, 새해 전날에도 이렇게 전화 주신 거 보니까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차바이오텍입니다. 네, 차바이오텍이요. 네.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4,500원에 30%예요. 네, 34,500원에 30%. 네, 지금 네.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일주일 좀 지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요. 얼마 갖고 네. 있지 않으셨네요. 네, 얼마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 오늘 조금 좀 올려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안티로전을 갖고 있었는데 네. 안티로전 손해를 많이 가고 차바이오텍이 하도 잘 가는 것 같길래 들어와서 그냥 줄기세포주라고 뭐 대장주라고 해서 네. 어쩌다 보면 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적자가 나게 되네요. 이 종목을 교체를 했는데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네.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을 한번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차바이오텍 34,500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랑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복이 정말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어머니 지금 안트로젠에서 차바이오텍으로 지금 갈아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3만 얼마였죠? 34,500원이요. 34,500원이요? 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이 종목을 뭐 단기 접근일까요? 아니면 뭐 중장기 접근일까요? 단기로 했는데 네. 저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중장기로 갈 수도 있고 단기도 갈 수도 있고 근데 단기가 저로 있으면 입장이 좀 그래요 지금.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해요. 우리 어머님 매수 타점이 뭐 24,000원 이하면은 솔직히 좀 롱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머님 매수 타점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단타 치고 나오셔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단타라기보다는 스윙 개념으로 한 2, 3주 들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거든요. 네, 일단 2, 3주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차바이오텍하고 CMG 제약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아시죠? 네, 예. 네, 차바이오텍이랑 CMG 제약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이제 상방 저항대 구간을 이제 돌파해주면서 시세를 주는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이제 제약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네. 이제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제 정부 규제가 이제 완화를 할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무언의 암시가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약 파트가 이제 급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로서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제약회사가 글로벌 회사로 이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시키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제 생명윤리 관련돼서 한번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뭐 줄기세포, 뭐 제대혈 치료, 유전자 치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에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자회사와 CMG 제약이 이제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줄기세포와 화장품 이 두 파트는 어떻게 보면 올해 성장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테마 성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이슈들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3월 달쯤부터 이제 슬금슬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어머님이 매수 타점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는 이제 39,800원대에서 한번 익절하고 다시 한번 네. 매수 타점을 잡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평단이 낮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9,800원대에서 한번 익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구간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땐 거래량이 한번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아직 물량 소화를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이제 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빠질 때는 지금 거래량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종목이 이제 상승하려면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으면서 물량이 좀 나와주고 손바뀜이 나와줘야 크게 갈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아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이 종목이 주가를 하락을 한다면은 그 다음 지지 구간은 제가 봤을 땐 36,000원대 지지 여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이 가격대까지 밀리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 구간이라든지 이제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업황을 좀 보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9,000원까지 한번 간다고요? 네, 39,800원이요. 네, 39,800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차바이오텍 이 줄기세포와 화장품은 올해 좀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하셔서요. 3월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39,800원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라는 점 권유해 드렸고요. 36,000원대 지지 여부를 보면서 향후 재매수나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 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설 연휴 동안 정말 마음 놓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설 연휴가 지나고의 장 대응법이나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지금 뭐 명절 동안에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슈보다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와줄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뭐 미국 이제 소비 물가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와줘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이제 연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기가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은 명절 때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자마자 한번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승하고 또 눌림목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시세 탄력이 이제 탄탄하게 이제 우상향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다음에 명절 지나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좋은 수익 내시라고 신사임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해 명절 선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선물 받으셔가지고 명절 이후에 급등하는 그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가져가셔서 신사임당
선물을 꼭 받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새해 명절 선물, 복주머니 같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신 후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16님의 문자입니다. 코웨이 87,000원 7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이 꽤 많으신데요. 전문가님, 코웨이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일단 이렇게 약재가 이제 실적 부진으로서 이 종목이 이제 신저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기 전에 일단 차트에 선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한번 형성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96,000원대에서 10만 원대 박스권을 이제 형성을 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방의 10만 원대를 돌파할 때마다 시세를 주지만 다시 밀리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10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구간이 굉장히 짧고, 이 종목이 이제 밀릴 때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할 때 강력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형성한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제 지지 구간이 없이 이제 하방으로 열려 있는 차트를 형성을 하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60월선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신저가 갱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5,000원, 이제 96,000원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그 다음 지지 구간인 85,000원대도 이탈하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도 신저가 갱신을 한다는 것은 이 종목이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더 안 좋게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지지 구간을 이탈할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방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지지 구간을 굳이 확인을 해본다면은 그 다음 지지 구간은 81,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81,500원대를 이탈한다면은 정리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재차 반등을 준다면 이 종목 9만 원대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 하시고 다른 종목, 주도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인 81,500원을 이탈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재차 반등이 나와서 9만 원대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56님의 문자입니다. 사마 콘덴서 46,000원 70% .U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마 콘덴서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일단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MLCC 호황 때문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이제 재차 상승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지금 이제 월봉상의 흐름을 보나 주봉 일봉상으로 보나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조금 더 하방으로 떨어지겠지만 이 구간은 어지간하면 이제 지지를 받아줄 거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월봉상으로 단기 이평선인 5월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조정을 주는 가운데 거래량을 줄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마 콘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전반적인 신재생 테마들이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기적인 악재로 빠진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이런 신재생 테마들이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는지가 앞으로의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는 2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고점에서 형성됐던 단기 지지 구간이 36,5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안 한다면 충분히 시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이제 눌림목을 주고 그다음에 상승 눌림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주가 움직임은 36,5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은 그 다음 이제 전저점 구간인 35,500원대 지지 여부에 따라서 종목을 정리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신재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정책 지원적인 면에서도 확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앞으로 죽는 테마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이 업종의 흐름에 따라서 빠진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36,500원대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굳이 이 종목이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은 35,500원대 이탈하시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재차 상승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이평선의 변곡 그다음에 단기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구간이 47,300원대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 뭐 한 2, 3주 좀 여유롭게 들고 가시면서 47,3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시면 그때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움직임과 이제 업황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콘덴서, 이 신재생 테마들이 단기적인 악재로 빠진 건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빠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신재생 관련주들은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500원대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35,5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47,300원 잡아주셨는데요. 2, 3주 정도는 여유롭게 보유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499님의 문자입니다. 설 선물 하나 주세요. 대한전선 1250원 35% 전망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설 선물보다 더 좋은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턴어라운드를 하긴 했지만 일단은 이제 큐캐피탈이 이제 도움을 주면서 이 종목이 한번 이제 고비를 좀 넘겼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길게 들고 가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 주식수가 많은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동반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종목이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을 줄 때 짧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뭐 지금 125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이제 약 수익권인 것 같은데, 일단 1250원에서 매수하셨으면 수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매수를 하시고 조금 이제 뭐 한 달 이상 들고 오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 가격대를 이제 이탈을 하는 흐름은 당분간은 나와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손절가보다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땐 1,400원대까지는 터치를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워낙 이제 거래량이 적고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상승을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하신 매수가를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되 이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뭐 정리하는 구간은 1,25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재차 반등을 해준다면은 오늘 장에 이제 단기 이평선 저항을 맞았지만 5일선을 돌파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상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 흐름에 이제 추세상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더 가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의 자체적인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 구간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는 1,400원대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길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통 주식수나 거래량이 적어서 또 업황을 봤을 때도 재료가 그렇게 많진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1,400원 잡아주셨고 더 큰 상승을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서 단기 목표가 1,400원 터치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26님의 문자입니다. 우수 AMS 매수가 36,000원, 비중 30%입니다. 1년 보유 중입니다. 상담 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우수 AMS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테슬라와 이제 거래를 하다가 이게 거래가 이제 이 납품을 하던 게 이제 중지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이 하락했던 부분이 다시 이제 주가 회복을 못 해주면서 그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진 않고 있거든요. 이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강력한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 점은 일단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줄 거라는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추천들이 나와줬고 그런 많은 추천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 종목이 시총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매도세가 나와줘서 상승폭에 제한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2,6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을 할 때 3,600원대까지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봉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60주선이라든지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 이제 120주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눌림목을 주면서 같은 이제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이 우수 AMS도 눌림목을 줬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거래량 터졌던 거 대비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거래량에 받쳐준다면 충분히 중장기 이평선 구간,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형성되는 저항대 구간이 3,0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고 가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3,500원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0원 돌파 여부 보면서 3,500원까지는 볼 수 있지만 3,600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이제 상승을 해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앞으로의 이제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이제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실보다는 이제 약손실권 이제 큰 손실보다는 약손실권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AMS 3,600원대까지 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3,000원대를 돌파하고 물량을 소화하면 3,5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전기차는 꾸준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416님의 문자입니다. 한솔테크닉스 15,600원 30%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한솔테크닉스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한솔테크닉스도 과거에 이제 정책 테마주로 이제 엮였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마주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제 수급이 받쳐주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뭐 이슈들을 보니까 뭐 증설이라든지 이제 신규 사업에 진입을 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특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지금 뭐 영업이익도 올라왔다, 뭐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도 이제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좀 가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동이라든지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에는 좀 약간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이제 15,6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높은 평단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수익에 가까운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종목이라는 이 종목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실적이 좋다든지 뭐 테마가 좋다든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방 추세이고 이 종목이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지 못했다면은 지금은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언젠가 안 좋은 이슈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모든 기업은 특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으로 가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도 좋고 기업의 성장성이 좋은데 아직 주가가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뭐 가까운 미래에 나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의 특성상 이제 앞으로의 주도 테마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봉, 주봉,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상을 보니까 12,200원대, 그리고 이제 상방으로 26,000원대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제 지켜주는지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14,500원, 14,600원대 지켜주면 지금 안정적인 구간인데 종가 기준으로 이제 뭐 한 두세 호가 정도 이탈했다가 3거래일 이내로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은 14,6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탈을 할 때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도세가 나와주는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이제 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신다면은 14,600원대를 이탈하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재차 반등을 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5,600원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구간대 돌파한다면은 저는 16,000원대에서 전량 매도하고 주도주로 갈아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14,600원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지켜주든지 이 지지라인을 잘 확인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단기 목표가 15,6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열띤 시청자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뱃돈보다 더 좋은 관심주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주 하면서 시장이 조정 줄 때 비트코인주 관련된 단기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지금 거의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좀 수익 실현을 많이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JP모건이 이제 작년에는 가상화폐는 뭐 허구다, 뭐 사기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이제 멘트를 정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상화폐는 뭐 사기가 아니다.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좋은 부분이고 JP모건에서도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말에서 다시 이제 말을 번복을 하면서 이 규제를 하는 대신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는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받쳐주면서 이제 이번 달에 나와주는 비트코인 규제가 어떻게 규제안이 나와주는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규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는 지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이 비트코인 이제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이 비트코인주들은 제가 봤을 때 명절 전후로 한번 급등 시세 줄 수 있기 때문에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관련된 종목이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은 이제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솔직히 이번에 실적은 이제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업비트에 관련된 이슈로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업비트가 다시 한번 신규 계좌 개설이 되는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우리 기술 투자 시세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단기 목표가는 이제 6,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 손절가는 이제 하방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단기 이평선 변곡 구간인 5,250원대를 이제 손절가로 잡고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하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추천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이슈를 정확하게 찝어드리면서 명절 때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을 조금 더 세분화돼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는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 제시해 주셨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무료 방송에서 명절 이후를 풍족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도 업종과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마지막 이번 주 방송인 만큼 꼭 참여하셔서 설 연휴장 완벽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라고 검색을 하셔서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동그라미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네, 배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보관 배너를 확인하신 후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보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든든한 투자 보감과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